파이널 타겟 함께 하시죠.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 수익 쏘아 올릴 수 있는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냐고 묻는 게 좀 무색할 정도로 힘든 월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 많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네, 같은 경우는 지금 630선도 하향 이탈했습니다. 어려운 시장 안에서 또 기회를 찾아봐야 될 텐데요. 일단 월요일장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실린 쪽 어느 쪽일까요? 단연코 정치 테마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급작스러웠던 이제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사실상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결, 가결, 유무를 따지는 데 있어서 사실상 투표조차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의원실을 나가면서 어, 상당히 불안정한 정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국민의힘, 즉 여당 쪽에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야당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IMBC 역시 마찬가지로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인 이슈, 또 정치적인 이슈에 따른 상승세,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상한가까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IMBC가 도대체 왜 상승하는가라고 이제 본다라면, 현재 뭐 YTN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장된 종목군 중에서 지금 현재 사실상 언론의 어떤 미디어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 쪽의 동시 시청자 수라든지 또는 유튜브 컨텐츠 조회수,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다른 여타 방송사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조회수 또한 매우 크다 보니 지금 현재 정치 테마주로서 IMBC가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쪽의 어떤 특성을 타기보다는 지금의 시국이 지속된다라면은 계속적인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정치 테마주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동안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정말 하루에 평균적으로 거래 대금이 뭐 10억, 5억, 뭐 100억도 채 안 되던 종목군들이 정말 갑작스럽게 급등하고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야당과 관련된 어떤 종목군도 좀 강세이지만, 또 내일은 또 여당의 종목군들도 강세일 수도 있을 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대형주라든지 그런 어떤 무게감 있는 그 시가총액이 큰 종목보다는 정치 테마주 위주로 단기 매매를 반드시 꼭 병행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 쪽 관련된 인물들과 관련된 그런 테마주들이 시장 안에서 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내에서도 이 팔런티어를 필두로 해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는 좀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AI 기술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기술을 발휘하는 기업은 사실 제 입장에서 네이버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에 반해 그래도 사업 영역을 AI로 진출했다, 또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세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폴라리스 AI, 이제 전신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또 그 이상의 어떤 지주회사가 인수를 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좀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주가 대략적으로 3,150원대를 돌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계속적인 어떤 상승 시도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좀 거래를 했던 종목인데요. 그거 외에도 이스트소프트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적지 않은 상승세를 살짝이나마 좀 보여준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워낙에 좀 극단적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성향의 종목인지라, 사실 이 종목 역시 새롭게 앞서 가장 큰 거래량, 즉 2,300억 원대 이상의 거래 대금을 좀 일으켜주면서 상승세를 다시 한번 이어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것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어느 날은 누가 대장하고 또 어떤 날은 다른 누군가가 대장을 하면서 서로 좀 돌아가고 있는데, 관심 종목에다가 좀 그룹핑을 좀 해두신 후에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그래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거래를 좀 이어나가신다라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작은 불씨라도 또는 작은 어떤 모멘텀이라도 시세를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중요한 상승 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뉴스 팔로잉도 계속적으로 함께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오늘 네. 거래 대금 몰리는 쪽에 또 반도체가 꼽혀 있던데 이쪽에 대한 코멘트도 들어볼게요. 자, 1차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HBM4 자체가 일단 3서부터 제대로 된 수율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양산조차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마 대략적으로 30% 내외의 수율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외부 지금 현재 평택이죠. 평택에다가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상 공사 중단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라인이 다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파운드리 수주를 해내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 물론 삼성전자 측에서는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이야기를 올 초서부터 계속적으로 그 가능성을 시사해 온 적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에서는 직접적인 HBM3라든지 4에 대해서는 현재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의 지금 의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고점 대비 하락폭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라면 사실상 시장의 하락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HBM4 생산을 위한 생산 라인과 그리고 수율 HBM3 때의 대략 8, 90% 정도의 수율을 해에서도 유지를 해준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엔비디아의 사실상 단독 공급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비관적이신 분들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시장 흐름 그리고 또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힘겹게 버텨주곤 있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인이 그래도 저가권 대략 16만 원 선까지 조정 시에는 계속 물량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권 내에서 물량을 잡아가면서 끌고 가는 전략 충분히 좋고 또한 배당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배당금 1,200원대였는데 이제 15% 상향 조정한 1,500원대 이상의 배당금도 아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니 배당 라게까지 또 끌고 가셔서 결산 배당도 함께 받으셔도 좋을 종목이라 여깁니다. 네, 오늘장 양시장에서 개인들의 투매가 일어나는 가운데 기관들은 양시장 모두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수급 특징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 특징주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딜사이트 경제 TV의 저녁 8시 나홀로 점상에서도 매번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네이버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 17만 원대에서부터 거의 20만 원대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개별주 위주로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좀 답답한 그런 느린 움직임으로 여겨질 수 있겠으나 지금 시장이 어떠한데 정치적 이슈, 뭐 정말 국정 자체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시점에서도 충분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인과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한 순매수를 기록해 주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20만 원대를 이탈치 않거나 이탈하더라도 이는 회복해주는 강력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 구간 내에서 20만 원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으나 적어도 20만 원대를 이탈치만 않는다라면 그래도 보유하신 분들 끌고 가셔도 좋겠고 지금의 수급을 믿고 20만 원을 손절선 잡고 나는 대응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그래도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에 나서주면서 추가적인 하락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SK 하이닉스 기관 쪽으로 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매수는 일단 삼성전자 쪽이 그나마 좀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을 약 한 30%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말 그대로 종합주가지수의 하락으로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지금 현재 2,366포인트를 기록해주는 시점에서 기관들이 그리고 연기금, 기타 등등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사주 매입을 3개월 이내 3조 원어치 하고 또 자사주 초과까지 하겠다라는 삼성전자의 발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5만 원을 충분히 이탈을 해 주었으면 하고 이탈 시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관이 매수한다고 해서 이거를 같이 동조화해서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용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간 매도 특징주도 함께 잡아주시죠. 네, 기간 매도 특징주로는 일단 이수페타시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사실상 PCB4 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반도체를 장착한 그런 어떤 중요 메인보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크레이사의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도 공사가 공급을 해주고 있고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사실상 풀 가동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버용 메인보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수페타시스가 한때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AI 직접 수혜주로서 연관성을 가졌지만 전반적인 시장 하락에 비추세 구간을 접어들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좀 나오고 그 유상증자에 브레이크를 거는 금감원 그리고 그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실질적으로 기존 5천억 원에서 아예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다라기보다는 아마 금액대가 좀 줄어들면서 그래도 유상증자를 추진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관점이 그래도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보게 된다면 전저점이 2만 1,000원대 가격 이탈 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최소 50만 주, 최대 100만 주 이상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2만 원을 이탈하는 움직임까지 가능성이 있으니 고점을 확인하시고 단순히 저점이다라는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참 어려운 월요일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기회는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파이널 타겟 종목 짚어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루닛이라는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상장주 중에서도 특히 AI, 인공지능 의료 관련된 종목으로서 실질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의료법상 어떤 구체적인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표본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해외 쪽 진출을 좀 많이 해왔었고 최근에 가장 강한 모멘텀은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이제 업무 협약을 좀 맺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암 진단 관련된 어떤 표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공사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상승세를 좀 보여온 과정 중에 지금 하락과 그리고 이제 눌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기업 가치를 생각해 본다든지 또는 앞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세를 돌렸었던 대략적인 5,100억 원, 5,200억 원에 가까운 매수 자금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구간 내에서는 대략적으로 이 종목 6만 4천 원을 기록을 좀 해주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6만 2천 원 선, 6만 2천 원 선에서 대략적으로 매수에 좀 나서주시면 좋겠다. 즉 굳이 비싸게 살 필요 없고 기다리면 충분히 매수 가격은 주니까 6만 2천 원 선에서 매수하되 그 이하로 밀리더라도 부담 없이 추가 매수 진행하셔도 되겠고 손절선은 좀 넉넉하게 5만 5천 원 닫겠으며 5만 5천 원까지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나는 6만 2천 원부터 5만 5천 원대까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재호 대표의 오늘 종목은 루닛이었습니다. 이 종목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의료 AI 시장의 확대,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 꼭 지켜보자라고 강조를 해주셨고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 5만 5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널 타겟이었습니다.